자, 원래 이제 그 시간 되면 그 이슈를 하나둘 톡톡 건드려보는 네, 그런 걸 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작년에 이어서 참 올해도 우리나라 시장 보면은 어렵다. 대응하기 정말 어렵다. 그 비싸 보이는 네이버만 오르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자주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정말 좀 여유도 있는데 정말 올해는 어떻게 이걸 굴릴까 고민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아주 귀한 분 모셨습니다. 귀한 분. 네. 강원경 네, 하나은행 여의도 골드클럽 센터장님을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센터장님은 강원도 출신은 아니시죠? 아닙니다. 네, 이렇게 분위기를 네, 이렇게 해서 좀 어사하게 강원경 네, 센터장님이시고 자, 혹시 좀 이렇게 첫 방송 출연이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네. 처음이니까 원래 네. 처음 오시면 또 이렇게 본인 또 이렇게 소개를 짤막하게 하거든요.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좀 잠깐 좀 우리 센터장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하나은행 여의도 골드클럽 센터장으로 있는 강원경입니다. 한국 펀드 시장에 또 그리고 자산관리 시장에서 큰 디딤돌이 되고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보람과 기대를 가지고 영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장님은 펀드 시장과 또 자산관리 시장에서 뭔가 네. 하나의 역할을 해보고 싶다. 네네. 야, 그럼 주로 이제 이 골드센터에서 제가 알기로는 좀 이렇게 골드센터 이렇게 골드자가 들어가면 네. 좀 예치하는 자금이 네네. 일정 기준 이상 돼야 좀 이렇게 관리를 해준다 이런 얘기도 듣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은행 여의도 골드센터는 어느 정도로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나요? 제가 있는 골드클럽도 마찬가지지만 네. 전체적인 금융기관 자체가 어느 정도 자산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을 딱 이렇게 선을 긋기는 곤란하지만 어느 정도 금융자산의 어떤 운용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뭐 주식 투자, 펀드 투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세무 상담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토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어. 네, 토탈 케어란 개념으로 세무, 부동산, 그다음에 법률 모든 것을 토탈해서 같이 케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야, 네. 뭐 차 사는 것도 이렇게 컨설팅하고 뭐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나중에 이제 열심히 뛰어서 네. 좀 이렇게 계좌에 좀 네. 이렇게 쌓이면 우리 부장님께 한번 네, 제가 관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날이 와야 될 텐데요. 네, 그럼요. 예. 자, 우리 앞으로 우리 또 네. 모닝투데이 방송과는 약간 정기적으로 좋은 코너를 좀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 역량을 좀 더 발휘해서 네. 많은 분들께 또 도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참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뭐든지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자산관리라든가 재테크 이런 거는 급하면은 다 실패하더라고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럼요. 그래서 모닝투데이 방송이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 네. 또 이제 방송도 언론도 그러다 보니까 급해요. 네. 데일리로 하고 위클리로 가고 그러는데 네, 네. 좀 길게 긴 호흡으로 그러니까 뭐 컨설팅이면 컨설팅이고 정보 제공이면 정보 제공이고 이런 서비스를 네. 정기적으로 이렇게 길게 오래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네, 때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장님이 네. 여의도 골드 클럽이 아니라 저쪽 강남 골드 센터라든가 뭐 네. 아니면 청담동이라든가 이런 데 가시더라도 네. 이렇게 좀 계속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참 이 시장에서 투자하기 힘들다. 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 뭐 그냥 속 편하게 그냥 은행에다 맡기면 속 편한다. 라고 하는 분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네, 네. 또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그렇습니다. 은행에 돈 맡기면 불편해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그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펀드 시장이 좀 이렇게 안 좋아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 똑똑하신 분들 펀드 업계에서 펀드 시장에서 투자하시면서 네. 나름대로 본인이 원하는 그런 성과들을 내시는 분들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네. 최근에 좀 워낙 이제 직접 투자 이런 게 어렵다 보니까 네. 펀드에 좀 이제 다시 관심을 가질 때다 이런 네, 얘기들이 네, 많은데 네. 어떻습니까? 이 고객분들이나 네. 우리 골드클럽 얘기 들어보면 좀 펀드 관심이 좀 늘었나요? 어떻습니까?
펀드 관심은 사실 오래전부터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실제 뭐 최근 작년부터도 시장이 많이 급변하는 과정에서 펀드에 대한 어떤 관심, 또 갖고 있는 펀드의 변화 등등이 제일 큰 관심사로 떠오르기 때문에 상담도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기사도 몇 개 나오긴 했는데 뭐 이 MMF로 막 돈이 몰린다. 네. 뭐 이런 그 경향, 일종의 네. 그 트렌드를 짚은 그런 기사도 봤는데 네네. 그런 거액 자산가들도 좀 있으신가요? 그럼요, 있습니다. 어떤 그 의중이죠, 그런 분들은 생각이? 아무래도 어떤 판단하기가 힘드니까 아. 조금 생각을 유보했다가 아. 판단 방향을 잡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 들어가겠다. 그렇죠. 대기성 자금도 있을 수 있고 또 판단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그렇게 좀 신중하신 A형 그 자산가분들이 네. 많나요? 아니면 좀 약간 네. 좀 저돌적인 그 O형 자산가분들이 많나요? 제가 있는 지역적인 특성인지 모르겠지만 네. 좀 신중하게 아. 네,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부자분들은 약간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많이 버는 것도 뭐 바라겠지만 안전한 거를 더 따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나중에 이제 코너 계속 하시면서 네. 돈을 번 분들의 어떤 그 DNA, 네. 이런 성향, 네. 생각, 네. 철학 이런 것들도 많이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혀 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 돈만 벌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 분들 돈이 가나요? 안 가잖아요. 그렇죠. 돈이라는 게 얼마나 참 네. 네. 영리하면서도 또 애물단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잡으려고 하면 멀어진다면서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잡으려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네. 어떻게 돈을 잡을 수 있을지 이 매미채 같은 거, 이 네. 파리채 말고 매미채 네. 같은 거 이렇게 좀 한번 네, 맞습니다. 많이 좀 소개 좀 해주시고요. 네. 자, 과거 얘기를 잠깐 좀 해볼게요. 네. 저는 작년 하면은 정말 징글징글한 뭐 디커플링, 차별화, 소외, 네. 우리 시장적인 측면에서 볼 때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네. 작년에 어떤 그런 흐름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펀드 투자의 어떤 힌트랄까, 네. 아이디어랄까 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2013년 작년이 특히 변화가 좀 많이 커졌던 시기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 2013년 5월 이후에 채권보다는 조금 더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신뢰가 약해지면서 주식으로 자금이 전환됐던 특징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2013년에서 힌트로서 제일 강조되는 부분은 바로 국가 간 차별화인데요. 네. 아무래도 선진국 증시와 신흥국 증시가 아시안 외환위기 이후에 극단적으로 차별화가 되면서 조금 더 선진 시장에 자금이 몰려드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가 간 차별화. 네, 야, 이게 참 선진국이 많이 좀 좋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다 브릭스 펀드에 많이 가 계시고 선진국 펀드는 좀 네, 점차 전환이 되고 있는 중이시고요. 그쪽에서 이렇게 해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 과거를 통해서 또 지혜를 배우는 게 또 똑똑한 분들, 또 자산가들의 네. 한 또 특징이겠죠, 뭐. 사실. 그렇습니다. 네, 네. 뭔가 교훈을 얻고 자꾸만 이렇게 쌓아가야 네, 뭔가 이제 돈도 많이 좀 불려질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올해 2014년인데 네. 20년 전인 1994, 응답하라 1994와 아, 네, 그렇죠. 비교할 수도 있다. 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실제 20년 전입니다. 94년이면 네. 올 2014년과 유사한 점과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오. 비슷한 점 제가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예, 예. 먼저 첫 번째로 경기 회복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된 부분이 똑같습니다. 20년 전과 당시 미국 연준에서도 기준금리를 3%에서 6% 정도로 올리는 상황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주식과 채권의 위상이 변화된 건데요. 미국 주식이 단기간 조정을 한 다음에 쭉 성장하는 그런 모양새가 20년 전과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예.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선진국이 선방하고 신흥국이 부진하다는 부분. 오. 네. 미국은 장기 호황 국면에 20년 전으로 진입을 하기 시작했으나 신흥국은 박스권, 조금 부진한 흐름이었다는 것이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응답하라 1994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상당히 저는 간단히 볼 게 아니라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추구 전략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네. 결국은 이제 FRB가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텐데 언제 인상할 거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20년 전에도 그랬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금리가 이렇게 되다가 네. 이게 이제 네, 약간 인상하고. 올라가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랬군요. 네네. 기억나시죠? 네. 그 당시에도 그러면 선진국이 좋았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흥국은 조금 네, 이름이 박스권. 박스권이었던. 네, 그렇죠. 그러면서 자금이 좀 채권에서 주식으로 이렇게 좀 이동을 했던. 그렇죠. 시작하는 단계였고요. 비슷합니다. 야, 그러면은 이러이러한 어떤 네. 그 20년간과의 어떤 유사한 어떤 흐름, 네,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이었다. 그렇죠. 아, 네, 그러면 이러이러한 환경에서 자산 배분이랄까, 네. 이 시장에서의 또 투자랄까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우리 좀 강 부장님이 한번 좀 진솔하게 한번 좀 전해주시죠. 네, 사실 뭐 큰 그림을 보는 겁니다. 2013년 작년 이후에 글로벌 투자 환경 자체가 이미 주식형 자산군에서 큰 변화,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2014년에는 또 유사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이제 롱숏이라는 어떤 그런 상품들을 포함해서 아하. 네, 중위험 중수입 투자 상품이 많이 다양하게 출시가 되면서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식형, 채권형, 그리고 대안 투자 상품까지 조금 포트폴리오 같이 짜는 것이 유효한 전략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롱숏 펀드도 요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중위험 중수익을 노리는 특히 이제 네. 뭐 관련해서 그러면 좀 자산가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좀 주로 생각하는 게 그렇게 큰 수익 말고 네. 어느 정도 좀 적절한 위험과 어느 정도 좀 조금 낮은 수익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원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나요? 트렌드가? 그렇죠. 안정적임과 수익성을 좀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인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하나은행 골드클럽에서도 그러한 바탕을 두고 여러 가지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이렇게 짜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는 나중에 제가 더 여쭤보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자, 이런 그 포트폴리오 배분 전략. 네. 그러면 이제 투자 그 섹터별 전략. 네. 요거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네. 우리 저 부장님은 어떤 저 생각 가지고 이렇게 좀 그 전략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짜고 계신지 이것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또 현장에 있는 저로서는 실제적으로 고객의 자산의 그러니까요. 어떤 관리나 변화의 이제 현장에 있는데요. 좀 섹터별로 조금 살펴본다 그러면 크게 주식형과 채권형 그리고 대안형 투자 세 그룹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주식형 자산군에 대한 어떤 전략으로는 실제 주식형 자체가 포트폴리오의 핵심이 되는 자산군으로 이미 떠올랐는데요. 네. 그 가운데서 선진국 위주로 자산이 좀 구성될 필요가 있거나 또 비중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급변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목표 수익률이 혹시 달성을 한다면 주기적으로 환매와 신규, 즉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는 것이 네,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예. 네. 그리고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이제 국가별로 본다고 한다면 미국이나 유럽 중심의 선진국 주식형과 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신흥국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미국이나 유럽 중심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홀드하는 것도 필요한 전략인데요. 국내나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박스권 흐름 그리고 최근에 어떤 국가별 네. 중국, 우크라이나 등의 변화가 많이 생기면서 조금은 적극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채권형 자산군을 두 번째로 본다면 이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듀레이션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즉 만기가 가까운 채권과 긴 채권이 있는 것처럼 아무래도 지금 같은 금리 상승기가 전망되는 시점에는 단기 채권 그리고 해외형 같은 경우 단기 하이힐드형으로 자금을 관리한다 그러면은 듀레이션에 대한 리스크에서 좀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고요. 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대안형 자산군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대안형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롱숏을 포함한 중수입, 중위험 중수익의 상품들이 그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네. 시장 금리에 최대한 노출돼 있지 않으면서 포트폴리오 확대의 중점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도 주식 순편입비가 어느 정도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크 커버가 되는 면이 있고요. 네. 글로벌 롱숏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국가 종목별로 롱숏 전략을 구성해서 그 차익 거래를 통해서 분산 차익 등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방향이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보다 구체적인 거는 그 여의도 골드클럽에 가서 강 부장님을 딱 이렇게 찾아주시면 현관에서 그렇습니다. 강 부장님 이렇게 불러주시면은 네. 친절하게 네. 너무너무 네.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그렇습니다. 그 정말 그 이
다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노후가 좀 이렇게 편했으면 좋겠다. 네네. 자식 교육이 잘 됐으면 좋겠다. 네네. 집이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다 이런 분들 소망이 있으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소망을 이루는데 우리 강 부장님이 아주 그 좋은 그 조언이랄까요? 네. 가이드랄까요? 이런 네. 것들을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도움이 되는 저도 보람이 있죠. 네. 네. 저희끼리 따로도 뵙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네, 조용히 만나서. 네, 쌓이면 네, 알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